굉장히 사실 저는 조금 이제 점점 흥미로워진다라고 흥미로워진다. 생각이 들었던 것이 변호인 의견서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본인이 개입했다는 것 자체는 부정할 수가 없고 개입의 정도로 간 겁니다. 그렇지. 경로에서 개입해서 개입의 정도가 이게 변호인 의견서 같다고 말씀드린 게 법적으로 문제 안 되는 수준, 이제 뭐 도덕적으로든 사회 지탄이든 정치적인 수준은 다 버렸어요. 버리고 법적으로 문제 안 되는 수준으로까지 이게 들어갔는데, 더 세세하게 들어갔는데, 나는 그냥 혐의자가 많지 않느냐 정도만을 했을 뿐인데 그 아랫선 어디선가 임성근이 빠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임성근 사단장은 빠지면 안 돼요. 임성근은 몰라. 자기는 지금 누군가가 임성근이라는 과실치사죄 혐의자, 핵심 피의자를 뺐다면 그 사람은 범죄자입니다. 그렇지. 그런데 그게 어느 선에서 뺐느냐.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은 혐의자가 많다고 했을 뿐이지 임성근을 빼는 결과를 가져온 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임성근이 계속 빠져 있어. 대통령실은. 8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근데 이 해명도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등장인물이 지금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얘기가 다 통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등장인물이 이렇게 많은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혐의자가 많지 않느냐 정도고 이종섭 장관하고 세 차례의 통화가 만약에 그 내용이 아니라면 그러면 무슨 통화를 한 건지를 다 밝혀야 되잖아요. 말이 딱딱 맞아야 될 텐데 앞으로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거나 기자들이 더 취재를 했을 때 이 많은 등장인물 중에 또 다른 사실이 나온다? 그렇지. 그럼 이것까지 깨져요. 그러면 더 이제 디테일한 선으로 혐의자가 많다고 하고 임성근을 거론하긴 했지만 내가 꼭 빼라고 한 건 아니었어까지 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하나만 더 궁금해서 이제 여쭙는 건데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이 뭔가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해병대 수사단은 그러니까 이것도 참 모순되는 얘기라고 보는데 해병대 수사단은 수사권이 없어. 수사권이 없는데 저렇게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막 적시하는 거는 문제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야단을 치면 문제가 안 되는 건가요? 그 자체만으로는? 아니 근데 그것도 전 단계와 후 단계로 나뉘어 있죠. 자, 수사권과 관련해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이첩을 보류해라가 7월 31일이잖아요. 그리고 8월 2일은 이첩한 서류를 회수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이종석 국방장관이 극구 부인하듯이 이첩된 서류를 회수해버리는 그 단계는 직권남용 소지가 너무 많은 거야. 너무 큰 거지. 그래서 김규환이 누구죠? 박정훈 대령에게 야 지금 네가 경북경찰청으로 그 1 광역수사 단장이죠. 1 광역수사 대장을 불러서 그쪽으로 지금 이첩을 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그걸 내가 막으면 어떻게 되지라고 김계한이 쓰리스타가 대령한테 물어봐요. 대령한테 물어보니까 이 사람 고대 법학과 박사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말하냐면 그거는 직권남용이 될 겁니다.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대화가 종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거는 그 전 단계. 그 전 단계 그동안 이야기예요. 그 수사권이 경찰청으로 군사망 사고의 경우는 넘어간 다음부터 어떻게 그렇죠. 해왔냐면 관행상 근데 군에서 일어난 일은 사실은 조사권은 군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초동 조사를 해가지고 사건을 그렇지. 정리해서 예. 혐의자를 적시해서 넘기는 게 관행이었어요. 그러니까 관행대로 하던 일을 하던 건데 갑자기 너네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것은 정당한 지휘권의 발동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직권남용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군사법원법의 취지 자체가 이게 어떻게든 민간으로 이제 초동 수사를 해서 민간으로 넘기라는 거는 군에서의 이해상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사 외압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초동 수사해서 민간으로 넘겨라는 것. 그게 군사법원법의 취지인데 그게 이제 이해람 중사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새로 만든 그 법의 취지를 놓고 봤을 때도 곳곳에서 지금 압력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매 시점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어. 이런 뜻일 거야. 야단쳤어. 라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될 논란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이렇게 해명을 한 게 제가 볼 땐 웃기다는 거고 웃긴 것의 결론은 뭐냐? 그러면 대통령이 실제로 뭐라고 지시했는지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사를 받으셔야 된다, 대통령은. 맞습니다. 조사를 하게 해줄 거냐. 네. 그 얘기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 문제는. 맞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군사법원법의 원래 당초 취지에 반하는 수사 외압이 수사 외압으로 느껴지는 것. 왜냐하면 박정훈 대령도 유재훈 법무부 관리관과 이야기를 할 때 수사 외압으로 저는 느꼈습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그 군사법원법의 취지하고도 반해. 근데 액션이 큰 액션이 있어버렸잖아요. 8월 2일 날에. 서류가 그냥 서류를 회수해버렸어. 멋대로.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 네.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법리적 쟁점들은 올해 안에 다 어쨌든 진행되면서 올해 다 안에. 나올 거고 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겨울 오기 전에. 네, 겨울 오기 전에 다 나온다 이런 생각 들고 네. 8월 2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8월 2일이 네. 어떤 날이죠? 잼버리잖아. 잼버리 개영식 날이에요. 그렇지. 대통령 부부가 네. 8시에 공식 일정으로 8시에 부안에 그렇죠. 내려갑니다. 근데 네. 그날 당일 12시에 3번 통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이종섭 전 장관이요. 이종섭 전 장관이나 대통령이 저는 당일 동선 어떻게 움직였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몇 시부터 어디에 있었는가 대통령이 이거 휴가 날이란 말이야.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할까. 누구랑 있었는가 그러면. 휴가 날인데 네. 휴가 날인데 잼버리에 특별히 참석을 한 거예요. 그렇죠. 네, 휴가 날인데 이때부터 휴가였어요. 네, 그러니까 어디에 움직이든 대통령 상관은 없지. 근데 누군가와 만났다는 게 어떠한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말씀하신 정보가 것처럼 있어요? 왜냐면 8월 1일 날 공식적으로 8월 1일 모습을 날 드러낸 건 8시에 잼버리 개영식에 대통령 부부가 같이 등장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날 당일 부안으로 이동을 했을 거고 말씀하신 대로 공식 일정이 없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어떤 조언, 누구의 조언을 받고 그렇죠. 이거가 진행이 된 건가 이 부분이 이제 한 가지 규명이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거기다가 이제 8월 1일 오후부터 누굽니까? 임성근이 휴가잖아요. 그렇죠. 이 본인이 데리고 있던 사병이 죽었는데 그리고 본인은 지금 거의 경질될 위기에 놓였는데 휴가를 간단 말이야. 8월 1일에. 그러면 본인의 이제 구명 로비를 위해서 간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그리고 없잖아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지금 네. 이제 이미 드러난 증거로 추론해 볼 만한 게 이종섭 장관이 대통령과 8월 2일 날 3차례를 통화한 이후에 가장 많이 통화한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정부 장관급 이상 장관급 이상 중에서 네, 네. 누굽니까? 경호처장이에요. 경호처장 김영렬. 네, 7차례 통화를 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 지금 통화 기록으로 놓고 보면 그 이전에는 한 번도 통화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 휴대폰입니다, 이거는. 네, 대통령과 네. 통화한 이후에 제일 많이 통화한 사람, 그 전에는 한 번도 통화를 안 했었는데 네. 있는 거고, 그다음 대통령은 당일 말씀하신 대로 잼버리 그날 뭐 오전부터 난리였거든요. 너무 덥다고 잼버리장이 기억하시겠지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내려가고 그 여사랑 같이 내려갔는데 그런 상황에서 12시에 3번이나 장관이랑 통화를 했다. 그러면 이 의사결정, 예를 들면 조언 그룹이 누구였느냐, 말씀하신 대로 휴가 날이었는데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임성근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튀어나온 거냐 이런 부분에서 좀 이제 기자 입장에서는 관심을 가질 만한 굉장히 대목이 중요해요.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공식 라인이 김영현이 어떤 판단 착오를 일으켜서 임성근을 빼야 된다라고 했다면 그래서 경호처장 이름까지 나오는 게 김영현을 방패막이로 대통령이 삼을 수 있다.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김영현이 그런 조언을 했고 나는 거기에 관해서 그냥 공식 라인의 조언을 받아들인 것일 뿐이다. 라는 게 아마 마지막 방어선일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비공식적인 어떤 라인이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을 들은 거 아니냐라는 게 지금 시민사회에서 의심하고 있는 것이죠. 예. 김용현 경호처장도 근데 어떤 뭐 공식적인 직책은 맡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언을 한다고 했다면 직권남용이에요. 그렇죠. 근데 공식 라인도 아니죠. 아니죠. 예. 공식 라인은 아니에요. 경호처장이니까. 경호처장은 네. 경호만 해야지 군에서 수사를 네.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뭐 조언을 하고 인사에 대해서 조언을 하고 이거는 근데 사적 라인으로는 거기들이 또 직계야. 그러니까요. 육사 2기 선배인데다가 만약에 쭉 이렇게 그런 게 있다고 이종섭과 하면 네. 그것도 그냥 방패막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게 이건 그렇죠. 엄청난 인사전행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게 맞다고 하면. 그렇죠. 이종섭 장관의 입 정말 중요하죠.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이종섭 장관이 8월 3일 날 박문규 국무조정실장하고 2차례 통화했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하고도 4일에서 7일 사이에 5차례 그리고 지금 얘기 나온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하고는 7차례 8일 날은 윤 대통령하고 1차례 통화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서 누가 그렇게 임성근 사단장을 제외해야 된다, 용의자에서 제외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후속 조치를 하고 어떤 대화를 했느냐, 이종섭 장관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중요한 저는 겁니다. 이종섭 장관 그래서 이게
그냥 뭐 재미난 얘기지만 검사들이나 수사하는 사람이 보면 너무 재미있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재밌는 사건이. 이 수사 기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씀하신 거에서 지금 언급한 이름들이 다 말하자면 그 중에 범인이 있겠죠. 근데 그렇죠. 예. 근데 그 문제는 중에서 뭐냐면 대통령을 배반이라기보다는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종섭밖에 없어. 그래서 저는 이종섭밖에 없어. 지금 아까 가이드를 준 게 아니냐 네. 말씀에서 생각이 난 건데 이종섭 장관이 방어해야 될 게 큰 틀에서 보면 두 가지예요. 네. 예를 들면 이 통화 기록들이 어떤 의미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나는 그냥 일상적으로 다 통화한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그거를- 친하다고요? 네, 그런 걸 하나 그 방어해야 정도는 돼요. 아니에요. 그렇게 예를 들면. 친하다고? 네. 그 축이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직권남용을 저지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뭔가를 전달했거나 아니면 나는 그냥 내가 판단해서 이 어떤 요 방어축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증언을 할 거냐도 관심이지만 이게 이종섭 장관의 진술 안에서도 이 두 가지 방어가 동시에 가능할 것이냐. 그렇지. 사실 이 대목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저는 사건을 볼 때마다 우리가 런종섭이다 왜 이렇게 빨리 보냈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믿지를 못하니까. 예, 통화 기록을 보고 저는 이거는 보낼 수밖에 없었던 네. 상황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너무 지금 낱낱이 통화를 다 해놨기 때문에 네. 사실 이거를 경호처장과 7차례 통화한 거를 그냥 상식적으로 추론해서 어떻게 방어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의 경로와 일부 개입이 있었던 상황에서 이것이 나의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거를 또 반박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굉장히 근데 어려운 이게 그래서 이종섭 회식은 좋은데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